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일 때보다 타인이 누군가가 있을 때에 나에 대한 존재의식이 더 강한 법이죠. 다른 사람의 존재가 저의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싫은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쿨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시어머니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노라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성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감성에 치우치기가 쉽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셨고 젊은 세대를 잘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저에게 늘 그러셨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해서 며느리에게 내 아들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저 너희 둘이 사이좋게 잘 살아만 주면 바랄 게 없다.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자기 편이 되어주고 감싸주면서 살아라. 참 좋은 말씀은 찰도 해주셨던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릴 즈음에는 뭔가에 쫓기듯이 후다닥 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가 갑자기 퇴직을 한다고 해서였어요. 엄마가 퇴직을 하시기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는 게 엄마의 최대 계획이셨거든요. 엄마의 퇴직이 생각보다 빨리 하시게 되어서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좀 더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 즈음에 저와 남편이 각자 다니던 회사에서도 사건과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빠서 결혼식을 치르느라 그동안 꿈꿔왔던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감흥도 없이 그저 일 하나 처리하듯이 해버린 거죠. 신혼여행도 못 가고 미뤘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때는 집에서 주부로만 있는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을 시키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하며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차고 넘치는 넉넉함이 참 부럽더라고요. 신혼 9개월 차인데도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던 그런 신혼집 인테리어도 아니었고요. 저와 남편은 일만큼은 똑부러지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라 각자만의 독립된 방이 있어야 했습니다. 각자 방 하나씩에서 2개이고 안방이 1개였어요. 제가 쇼핑할 시간도 없기도 하거니와 쓸데없는 물건을 사쟁겨 놓는 걸 싫어해서 거실엔 그야말로 소박한 광장 그 자체였어요. 대형 TV 하나와 3인용 소파 하나만 딸랑 있었어요. 화분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전부 다 아빠한테 가져다 드렸고요. 하다못해 감성적인 스탠드나 커튼도 없이 최대한 미니멀하고 단순한 신혼집 풍경이었죠.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주말에는 늘어지게 잠만 자고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또 바삐 달려나가고 그러다 보니 제 신혼집이 하숙집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내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못 간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돈만 쳐들어가는 럭셔리 신혼여행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여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푹 쉬다가 올 곳을 생각했어요. 직장인이 한 달씩이나 휴가를 빼기가 어디 쉬운 일이냐고 하실 겁니다. 시도를 해보니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태국은 물가도 저렴하고 월 100만 원이면 수영장에 딸린 시설이 아주 좋은 아파트형 콘도도 있었으니 남편과 제가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다녀왔어요. 저와 남편은 태국이 첫 여행이었지만 미리 다녀온 지인 몇 명이 추천도 해주었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수영을 하고 헬스장에서 운동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면서 관광을 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음식값도 저렴하니까 매번 맛집을 골라다니며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었어요. 간 김에 피피섬도 가고 푸켓도 갔습니다.
그렇게 한 2주를 보내니까 슬슬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렸더니 그러셨어요. 목이 안 뜯기고 잘 있냐?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차분히 있다 와라. 내가 너희 집을 비워만 둘 수 없어서 여기에 와서 지내고 있다. 하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교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15층 어떻게 걸어서 다니겠냐? 그래서 너희들 집도 볼 겸 해서 니네들 집에 와 있어. 괜찮지? 저는 그저 별 생각도 없이 며칠 계시다 가는 것쯤이야 뭐 어쩌겠냐 싶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예 눌러앉아 계실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에휴,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신혼집을 온데간데 없었어요. 집이 엄청 낯설어서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등어 무조림을 맛있게 했다며 밥 먹자고 상을 차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못 보던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상을 차리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뭐긴, 집에서 화분 받침대를 가져온 거다. 왜, 보기 싫으냐? 보기 싫다기보다 왜 애써서 가져오셨어요?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화분도 안 키우는데 화분까지 있네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내가 키우면 되는 거니까. 네? 어머니가 키운다고요? 그럼 내가 키우지 누가 키우냐? 저는 어리둥절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캐리어 2개와 배낭 가방을 열어 젖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왔는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침대도 사라지고 없고 시어머니 가방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바로 나와서 다시 시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어디 갔어요? 침대? 묵감방으로 옮겨놨다. 그거 옮기느라 나랑 효심이랑 쥐어놓은 줄 알았지 뭐냐? 그렇게 무거울 줄 내가 알았겠냐? 네? 왜 침대를 옮겨요? 라고 하며 잽싸게 문간방을 열어봤더니 침대가 대충 놓여져 있었어요. 그 문간방은 제가 서재로 쓰던 제 방이었어요. 킹사이즈인 그 큰 침대를 어떻게 쑤셔박아 넣었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침대 때문에 제 컴퓨터 책상이 문간방에 딸린 베란다로 밀려나 있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놀라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냐? 너희들이 한 달 동안이나 있다가 온다길래 내가 안방을 효심이랑 편하게 쓰려고 침대를 옮긴 거야.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막 옮겨버리면 어떡해요? 참, 해외로 놀러 갔는데 너한테 그런 것까지 물어봐서 해야 하냐? 아니, 그럼 저희가 오기 전에 미리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걸 했어야죠. 그동안 여기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어째 그 말투가 영 거슬린다. 내가 이 집에 와 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냐? 새 집인데 빈집이라서 내가 좀 편해서 있던 건데 그렇게 성질을 낼 일이야? 엄마, 당연하죠. 잠깐 계셨다가 가시는 거야. 괜찮지만 침대까지 옮겨버리고 짐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저희들 어디서 자라고 그러세요? 지금 피곤해서 한숨 자야 되는데 언제 이걸 다 다시 옮기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누가 너 보고 옮기라고 했냐? 너희들은 침대가 있는 문간방에서 자라. 그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귓구멍이 막혔냐? 세월 좋게 한 달씩이나 해외여행을 하다 왔으면서 죽으나 사나 해외 구경도 못 해본 내가 문간방에서 살아야겠냐? 앞으로 여기서 저 큰 방에서 나랑 효심이랑 지낼 테니까 그리 알아. 알았냐? 이게 웬 날벼락인가 했습니다. 그렇게 경우가 밝으실 것 같던 시어머니셨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럼 계속 저희랑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효심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
오래되어서 욕실변기며 고장이 안 난 데가 없는 아파트에서 내가 왜 아들집을 놔두고 그렇게 궁색하게 살겠냐? 너는 호강에 처쳐서 해외다 뭐다 한 달씩이나 쏘다니는데 내가 너네 집에 와서 사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네? 그럼 여기서 계속 저희랑 함께 사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 너야 당연히 싫겠지만 효심이도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한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에는 다시는 들어가기가 싫단다. 어쩌겠냐. 효심이가 시집을 갈 동안만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리 알고 너희들은 문간방에서 지내라. 그래서 남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엄마가 계실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작정 저의 신혼집에서 사시겠다는 것은 안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짐 싸서 돌아가세요. 아셨어요? 그러자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아들은 낳아봤자 소용이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내가 맨입으로 있으려고 하겠냐?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 밥 차려줄 거야. 그럼 됐냐? 아니요. 그래도 안 됩니다. 내일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한 가지 여쭸어요. 어머니, 여기가 새 집이라 좋아서 그러신 거면 이건 어때요? 뭐가 말이냐? 어머니가 사셨던 그 집을 저에게 주세요. 완전히 명의 이전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사셔도 괜찮아요. 암요.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나한테 있는 거라곤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한테 주고 싶겠냐? 그래서 제가 안색을 딱 바꾸고 말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신혼집에서 함께 사시겠다고요? 내가 그러겠다는데 네가 왜 불만이야? 너는 더 좋은 거 아니냐? 집안일은 안 해도 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또 해외로 한 달을 살다 와도 내가 집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요새 애들은 너무 자기밖에 몰라. 난 평생 해외는 한 번도 못 가봤구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도 냅두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나 화 안 났다. 어서 밥이나 먹자. 너무 서럽게 그렇게 눈치 주지 마라. 효심이도 오죽하면 그 오래된 집에서 살기 싫어서 이쪽으로 왔겠냐. 행여나 지금 하는 것처럼 눈치 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어여 밥부터 먹어. 시어머니께서 애써서 차려주시는 고등어 무조림이 눈에 들어오겠나요. 골치가 뜨뜻 아파왔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 왔네. 때깔이 좋은 것 보니까 좋았나 보네. 내 선물은 사왔어? 그래서 제가 신우의 손목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래 언니?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뒤따라와서 그러셨어요. 너는 퇴근한 애를 붙잡고 왜 그러냐? 일단 씻고 밥부터 먹자니까. 또 그 소리였어요. 밥 못 먹고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나. 밥.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니나 실컷 밥 드세요. 제가 지금 밥 먹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나 신우이가 저를 향해서 건방지다며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실성을 했냐?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도 제가 한번 꼬라지를 부리면 가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것이었어요. 신우는 내게 눈을 크게 치켜뜨고 대들듯이 그랬는데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 네가 그랬지? 너? 뭘 그랬다는 거야?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러셔? 네가 어머니 꼬드긴 거 딱 봐도 알아. 이실직고 해. 그랬어, 안 그랬어? 갑자기 차갑게 박힌 얼굴에 목소리까지 깔아가며 말하는 내가 무서웠는지 살짝 떠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적 없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런 신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좋게 말할 때 내 집에서 나갈래. 나한테 다 까이고 나갈래.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랑 여기서 살기로 했단 말이야. 언니가 아무리 그렇게 싫다고 하면 뭐 어쩔 건데 그래?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안방문을 안에서 잠궜어요. 그리고 조금 몸을 푼 다음에 신우를 향해서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내가 너보다 5살이나 많이 먹었는데 어따 대고 반말짓거리야? 내 동생도 나한테 반말을 못하는데 위아래가 뭔지 알려줄까? 달겨드는 신우의 멱살을 잡고 신나게 엎어치기, 배치기 맘껏 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철없게 만든 주범이 신우였으니 저에게 당하고도 남을만 했으니까요. 나중내란 소리가 나오기가 바쁘게 한참 동안을 들어서 내리 꽂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라고 난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이 말렸습니다. 엄마, 냅두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설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겉보기엔 제가 무지막지하게 신우에게 행사를 한 것 같지만 솔직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우가 버릇없이 먼저 달려들길래 그때를 노려서 버릇 한번 제대로 고쳐준 것 뿐이었어요. 내 노림수에 빠지던 신우이가 뭐 어쩌겠습니까? 신나게 저에게 혼쭐이 나봐야 순한 사람도 무섭다는 것을 아는 거죠.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우이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들었다 내리쳤더니 어느새 신우이가 싹싹 비는 소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부른다며 난리를 치고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남편과 밖에서 싸우더라고요. 신우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너 뭘 잘못했니? 여기서 나갈게요. 엄마도 처음부터 여기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가 좋아서 엄마를 꼬신 거 맞아요. 내가 막내라서 엄마가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는 건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언니랑 오빠랑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방을 차지하고 살 거야? 아니에요. 지금 짐 싸서 나갈게요. 네? 너 내가 누군지 몰랐지? 나는 째째하게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지는 않아. 말이 안 통하는 너 같은 거한테는 그냥 딱 쉬운 방법만 써. 쬐끄만한 게 하늘 같은 올케 언니한테 반말짓거리 하고 마음 약한 어머니를 꼬셔서 욕먹게 하고 그게 할 짓이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며 제 앞에서 싹싹 빌어도 쉽게 봐주면 또 얼굴 쳐들고 달려들 애라서 확실하게 손 좀 봐주려고 닥달을 했습니다. 나는 물렁물렁한 네 오빠랑은 차원이 달라. 길 가다가도 행동 조심해야 할 거야. 내가 깔아놓은 애들이 엄청 많거든. 너 같은 거 손보는 거 1도 아니야. 알았어? 겁 좀 주려고 사기를 조금 친 건데 그대로 믿더라고요. 얼굴에 회색빛이 돌길래 저도 겁이 나서 그랬어요. 너무 떨지는 마. 네가 착하게만 살면 내가 왜 너를 건들겠냐? 지금부터 네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알지? 빨리 내 방을 원상복구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네 집으로 가. 거기 가서도 말이 나오면 내 손에 쥐도새도 없이 죽는 줄 알아.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불이 나게 안방에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짐부터 미친다기처럼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방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보더니 남편의 서재방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와 나란히 나오더니 안방에 있는 침들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식탁에 차려놓은 고등어 무조림이 눈에 보였어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남편도 제 옆에 앉더니 물었어요. 너 효심이 어디 다치게 한 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이다. 너 다시는 그렇게 살벌하게 하지 마. 걱정 마. 복이 없는 다리가 완전히 겁쟁이더라. 설마 하니 아프게만 하지 다치게 하겠냐? 그래도 엄마가 하도 감싸고 도는 바람에 제가 버릇이 없었잖아. 오늘 임자를 만난 거지. 세상에 무서울 인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잘 됐네.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니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오빠,
침대 옮기는 거 도와줘. 그렇게 순식간에 침대는 다시 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 화분이란 물건들은 덩치가 커서 바로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는데 꾸역꾸역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말이라도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자꾸 시어머니께 빨리 가야 한다고 눈치를 주는 듯 싶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니다. 갈 때는 빨리 가주는 게 A지. 안 그러냐? 네, 그러세요 그럼. 내가 냉장고에 김치도 가져다 놓고 반찬도 해놨으니까 그거 너희들이 잘 챙겨 먹어라. 네, 잘 먹을게요. 그 뒤로 신우이는 제게 얼마나 놀랐었는지 통 연락도 하지도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있잖냐, 그때 네 안방에서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싹 변했냐? 어머니, 어떻게 하긴요. 그냥 속 차리라고 나이값 좀 하라고 했어요. 왜요? 아니, 글쎄 얘가 딴 사람이 되었다. 한 번씩 방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보이면 하고 말이다. 나한테 존댓말도 쓰더라.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적응이 안 된다.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가씨 나이가 26이나 먹었는데 아직까지 사춘기 중딩처럼 하고 다니니 정상은 아니죠. 잘 지켜보세요. 또 말 안 들으면 저에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아들이 하나라 다행이다. 또 너 같은 무서운 며느리 얻을까봐 살겠냐? 부탁인데 내 아들은 그렇게 휘어잡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저는 껄껄 웃으며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말짱한 사람을 잡겠어요. 그 뒤부터는 예전처럼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어떻게 역대급 복수전을 펼칠지 모르니 다시는 그러지는 않겠죠. 쫄보면서 센 척만 했던 귀여운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